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1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일찍 다녀요. 네, 죄송합니다. 종편 갔다 왔어요? 네. 요즘 핫한 게 뭐예요, 종편에서? 요즘 핫한 거요? 없어요? 100일? 송선미 씨 그 일이 제일 핫하고 또 좀 쥐어짠 듯한 느낌이 있는 게 탁현민 행정관. 탁행정관. 예, 오늘 국회. 탁행정관 쑥 들어갔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나온 거예요? 국회 오늘 운영위원회 있었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한번 또 호배 팠죠. 조국 수석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또 그런 질문도 하고. 그게 있었어요. 여성부 장관. 예. 네. 여가부 장관이 뭐 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약간 좀 이상한 뉘앙스로 들려서. 대통령한테 청문회 때 네. 건의한다 그랬는데 건의했냐? 네네. 건의했는데 뭐 그 이유 내가 힘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무력감을 느꼈다고 그랬나요? 네, 좌절감을 느꼈다고 그랬나? 뭐 근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진 거죠. 그렇죠. 더 해야지 그러면서. 네. 근데 탁행정관 그 화면으로 보니까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 아마 마음고생을 굉장히 지금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만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게 살이 빠졌지. 예. 한마디 하세요. 옹호를 해줘야지. 제 인사 소개부터 해주세요.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궁금인 정청래입니다. 네. 송선미 사태라는 게 뭐예요? 사태가 아니고요. 사건이죠. 탤런트 송선미 씨 아세요? 몰라요. 송선미 씨라고 탤런트가 있는데 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했어요. 네. 남편이 예.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뭐 아주 완전 신혼은 아니고 아이도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현장 변호사 체크됐어요. 사무실 회의실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변호사가 주겠다는? 아니요. 변호사가 아니라 원래 그 변호사 사무실의 그 회의실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의뢰인들끼리 사적으로 뭐 이제 쓰기도 하죠. 네. 회의가 있고 이제 서로 뭐 단판을 짓거나 그래서 갈등이 있던 사람들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친척간이라면서요? 네네. 이제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범인은 바로 잡혔겠네. 네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다 자, 잡혔죠. 미리 칼을 들고 간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범죄잖아. 계획범죄죠. 그럼 네. 계획범죄 살인이 굉장히 오래 받겠네요. 한 20년 이상 받겠네요. 뭐 국가별로 좀 다른데 영미법계에서는 뭐 살인도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요. 뭐 1급 살인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고 하지만 뭐 다른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흉기를 이제 살해 도구를 준비해 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세히 묘사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좀 한 번에 타격으로 또 굉장히 약한 부위를 또 이제 타격해가지고 살해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에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상속 갈등 때문에 양자가 갈등된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송선미 고인이 상속 분쟁이 있는데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 소송에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 하고 한 사람이 이번에 가해자가 된 거죠. 종편에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만큼 뉴스가 뭐 그렇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데 또 연예인에 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어떻게든 좀 꺼리로 삼으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런 일이 있었네. 탁행정관하고 전화통화 해봤죠? 네. 네. 뭐 가끔 자주 합니다. 예. 어떻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살이 쭉 빠진 거면 그런 것 같아요. 심하게 하죠. 심하게 하고 좀 안쓰러울 정도죠. 근데 일을 할 때는 생각이 안 난대요. 안 난다고. 근데 이제 퇴근할 때 이럴 때 내일 또 출근해야 되나 이런 건데 언론에는 안 나온 걸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약간 회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서 대통령이 이제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면 본인도 벌써 이제 그만두고 싶었나 봐요. 그렇겠죠. 그럼 내가 뭔 영화를 어쩌고 그 욕을 들어보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뭐 대단한 대통령이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신임이 워낙 두터워서 본인이 또 뿌리치고 나올 수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 야당은 정치 공사하는 것 같고 조용했는데 다시 또 불거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문제를 또 키우기 위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하고 나왔겠죠. 또 조국 수석 왜 안 나왔냐 또 이게 연결시켜가지고 또 인사 난맥상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보다 인사남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초기에.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대국민 보고 예. 오늘 좀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알아봤더니 거기에 뽑혀서 간 분 중에 한 분이 네. 저랑 북유럽 여행 같이 갔다 왔던 한림대 의대 교수 신태영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환자 안전법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99개 정책에 이제 뽑혔어요. 그분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인데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냐 했더니 한 달 전쯤인가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리 배정이 지정석 몇 석 이외에는 없었대요 따로. 그래서 이제 밥 주길래 밥 먹고 올라갔더니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껴서 맨 중앙에 앉았대요. 가운데쯤에. 근데 거기가 제일 사각지대더래. 거기는 안 비춰지더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시간 때문에 잘렸는데 방송 시간 때문에 원래는 이런 게 마지막 씬이었나 봐요. 어떤 분이 국민이 책을 한 권 선물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고 그다음에 셀카 찍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엔딩 장면이 이제 있을 예정이었대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또 이렇게 길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각본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즉석에서 했다는 거죠. 뭐 권리당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게 아쉬웠고 근데 본인이 막 장관들마다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것은 각본이 전혀 없었던 거고 사전 질문지도 받지 않았고 근데 그 국민보고대는 뭐 당연히 사전 질문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컴팩트하게 1시간 정도 그렇죠. 생중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뭐 살충제 계란 문제라든가 혹은 뭐 사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핵 문제라든가 원전 문제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대통령이 굳이 하지 않아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해주십시오. 오늘 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데 손수호 국민께서 질문해 주세요. 그 뒤에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뒤에. 대본 좀 보세요. 대본 안 읽으니까. 네. 그 뒤에 가서 제가 그럼 따로 질문하기로 하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왜 똑같은 방송을 공중파 3사, JTBC 이렇게 방송 중계했냐라는 비판. 그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 인기가 지금 8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방송하고 누구 방송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강제로 시켰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야당들에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판은 일정 부분 앞으로는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지상파가 돌아가면서 해도 되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그리고 방송사 여러 개 한다고 해서 시청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볼 사람은 다 봐요. 근데 6개 방송사 합쳐서 12%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KBS부터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국가기관 방송이니까. KBS 한 채널을 했어도 그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 예전에 왜 뭐 월드컵 이런 거 똑같은 경기를 뭐 사무사에 다 해주고 좀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한테도 똑같은 1시간을 달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도 그럼 대통령 된 후에 30년 후에 하세요. 그래요. 30년 후엔 됩니까? 50년인가? 50년 후에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즉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0년 후에 하세요. 지난주 18일이 이제 그 DJ 서거 8주기였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사거리에도 플랜카드 걸리고 그랬었는데, 8주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 추도식 다녀오셨습니까? 못 갔어요. 그 전날 서당회에서 제가 깜짝 출연해가지고 김홍걸 위원장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못 갔고 대신 DJ를 하루 종일 생각한 그런 날이었죠. 홍준표 대표는 거기 가서 뭐 졸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DJ 서거했을 때,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추모사 그걸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진짜 일필휘지로 2시간
정도의 원고지 한 40몇 정도. 진짜 일필이주를 막 썼어요. 옷자만 고쳐서 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참 감사하다. 네. 우리나라의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어서 참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썼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당신이 쩔뚝거리며 걸어서 그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죠. 저 홍준표 네. 대표에 대해서 참 이번에도 많은 걸 느꼈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죠. 또 뭐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보인 그 태도가 이게 어떤 태도? 뭐 눈 감고 뭐 잤다니까. 뒤로 쭉 이게 잤어요. 젖히고 그게 그럴 거면 안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나 또는 뭐 업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령 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사실 고인에 대한 모욕이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좀 그 광경 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손수 변호사 네.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정의수호 선수. 아니 너무 좀 그랬어요. 그때. 네. 홍준표 씨는 좀 알다가도 모르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 우리 젊은이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행사를 신촌 이런 데서 하자. 그러면서 젊은이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한테 사회를 맡기자. 그래서 김어준을 선택했나 봐. 퇴짜. 그래서 김어준을 섭외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김총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앞으로 그런 섭외가 들어오면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정청래라는 사람이 있다. 정청래를 불러서 사회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가려고 초청이 있으면. 네. 가서 계란 맞는 거 아니에요? 가서 계란 맞는 거 아니 아니야? 초청해놓고 계란 던지겠어? 그들은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손수호랑 같이 가자고. 저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홍준표는 자기 사면 복권해준 사람이 DJ인데 참 예의를 좀 지켜야지. 나 참 웃긴 기사 처음 봤어요. 강남역에서 뭐 청년 그리기 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예. 채널A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 알아요? 경찰 추산 350명이 모였습니다. 3,500도 아니고 35,000도 아니야. 네. 근데 350을 굳이 경찰에서 추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뭔 행사? 그거 세봐도 되잖아. 네. 근데 처음에는 좀 청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자리를 채웠다. 그 자유한국당 행사였어요? 홍준표. 홍준표 행사? 네. 그렇군요. 그 DJ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이 사실 뭐 정권은 교체됐습니다만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뭐 김정은의 어떤 핵개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DJ가 있었으면 이때 어떻게 풀었을까?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네. 연평 해전 때 거기서는 우리 배로 북한 배를 부셔버렸어요. 그 박치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인민군이 수십 명이 아마 수장됐을 겁니다. 네. 승리했죠 우리가. 네. 그리고 금강산에서는 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봅니다. 그래서 DJ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고 교류는 교류다. 이러면서 이제 양동 작전을 했을 것 같아요. 도발은 단호하게. 근데 이제 북한이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유훈 통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또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합의하고 한 분들은 존중해 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효희 여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절대 비난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김정은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미 미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예. 회견도 하고 또 지금 태평양 사령부 있죠. 사령관이 와가지고 선제 타격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로 가기 위한 진통의 예. 과정이다. 예. 그리고 그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손수 변호사. 네. 8.15 대통령 경축사 들었어요? 네. 행사 어떻게 봤습니까? 행사를 어떻게 봤냐고요? 본 소감. 소감이요. 대통령 잘 뽑았다는 소감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겉으로 보이는 게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래요.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네. 독립하면 3대가 망하고 이런 거 없애게 하겠다. 이 말 자체 하나라마도 우리 독립 이어서 유공자들이 좋아하겠죠. 3대가 대우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 저는 뿌듯하죠. 이제 대통령의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의주시하면서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거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딱 입장을 하잖아요. 악수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제 징용 피해자인가 그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다리가 아프셨나 봐요. 예.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 다 일었으니까 본인도 일어서 예. 악수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계시라고 앉아 계시라고. 그 장면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예. 그것은 누가 시켜서 연출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네. 5.18 기념식도 그랬었고 8.15 광복절 행사도 그렇고 사실 이런 행사 TV 매년 중계합니다만 잘 안 보죠. 그렇죠. 그 행사고. 네. 그런데 요즘은 아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본다 그래. 어떤 게 또 연출될 근데 것인가. 이제 우리 동네 분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동네라고 하시면 어디입니까? 마포. 마포요. 네. 충청도 아닙니까? 네. 마포에서 이제 그게 알려졌더라고요. 그거 다 탁현민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 정도로. 그거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소수 변호사. 네. 야당에서는 쇼통이라고 그러잖아, 쇼통. 네. 소통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안 좋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배가 아프겠습니까? 배가 아프지. 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게 벌써 100일 지났으면은 또 여기저기서 누수 생기고 또 서로 싸우고 이 지지도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지금 순항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신조어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쇼통도 그렇고 또 이제 퍼줄리즘. 네, 포퓰리즘을 넘어서 퍼줄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퍼준다는 또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런 거 잘 만들어 갖고 써먹었는데 요즘은 안 통하더라고. 해도 좀 안 먹혀요. 네, 안 먹혀요. 안 먹히고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피식 웃고 말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좀 초조함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선거 또 1년 남았잖아요. 큰 선거가. 네. 1년도 채 안 남았네요. 예. 다음 선거 전에 어떻게든 뭔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당연히 다 모두가 하는 거지만 뭔가 이상한 꼼수를 쓰거나 뭔가 직전 정권에 했던 그런 일을 비슷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손수 변호사님. 네. 쇼통 정부가 아니라 삼통 정부입니다. 삼통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삼통 정부다. 삼통이 치킨인데. 아, 그래요? 삼통치킨? 네. 삼통치킨? 네네. 삼통치킨 그런 것도 있구나. 역사와 소통, 국민과 소통, 미래와 소통. 삼통 정부입니다. 예. 쇼통은 됐고요. 쇼엔 그리고 무릎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한 침대. 무릎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네, 쇼통이 아니고요. 쇼앤 광고였습니다.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하지요. 딴지마켓에서 이미 검증받은 쇼앤 침대 업계 최초입니다. 2주 체험 정책. 2주 체험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환불 조치 하면 됩니다. 한번 그만큼 제품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통가죽으로 사용한
쇼엔 더 편한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썼고요. 세계 최초 실리콘을 이용한 소파와 아이들을 위한 매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산에는 쇼엔 전시장도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 검색창에 쇼엔 침대 또는 쇼엔 이지 찾아보세요. 예. 문의전화 02-2038에 2190부터 1번까지 2190부터 1번까지입니다. 2038-2190부터 1번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광고는 무르핀 광고였습니다. 네, 무르핀. 바이로메드에서 만든 무르핀인데요. 관절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 그리고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관절 건강 관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 장년층, 노년층,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아니면 이 일을 할 때 관절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필요하시죠. 관절 많이 사용해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홈페이지는 큐어몰입니다. www.curemall.co.kr 네이버 다음에서 무르핀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일단 100일에 대해서 우리 손소 변호사 그리고 정책론 의원께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아까 얘기했던 살충제 계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고 전문가로서 제가 평가하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짧게 하고 전문가께서는 그 뒤에 하시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 손수 변호사가 짧게 하시고 네. 그리고 무엇이든지 네.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게 의원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면 이게 순서가 영 이상한 것 같아요. 예, 하세요. 저는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네. 아니 이게 또 탄핵과 파면에 이어서 네. 또 수립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들어온 정부인데 네. 여기에서 뭔가 삐끗하고 뭔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정말 2배, 3배로 더 그러면 나라가 실망할 수 망하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걸 보여주듯이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했던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잘 순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뭐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트집잡기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쭉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질문은 일단 소감부터 얘기하고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국가 경쟁력을 항상 평가합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세계 경쟁력 11위까지 올라갔어요. 이명박 정부 때 19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의 국가 이거 있잖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세계 20위 중반 후반의 국가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저는 이제 이 순위가 좀 오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미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래서 영국의 그 록 페스티벌에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깃발을 들고 갈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참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요 문재인. 이것이 취임 100일 날 선물로 검색어 1위로 올라갔는데 저도 고마워요 문재인 이렇게 외치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 잘 해주시고 지금 같은 지지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거의 문재인이 개인기로 돌파했다고 보거든요.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은 좀 입법을 통해서 어떤 개혁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대통령의 개인기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뭐 뭘 해도 반대할 거니까 나 다른 정당하고 이제 좀 지금까지와 또 다른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첫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뭐 잘해도 지금 표도 안 나고 또 아무리 뭐 발목을 잡아도 뭐 지지율이 또 떨어지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에라 모르겠다 반대. 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100%예요. 100%. 네네네. 그리고 뭐 100일 평가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인가요? 네.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하고 해도 협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은데 네. 당대표가 되면 이게 삐끄덕거리던 여야 불협화음이 더 세질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극중주의는 그렇죠. 뭐냐면 극도로 문재인을 싫어하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걱정이야. 그래서 안철수가 이제 안 걱정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안 걱정이면 걱정이 아닌데 이원주 의원의 반란 가능성 없습니까? 이원주가 돼도 골치 아파요. 아 그렇네요. 근데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나마 그나마 다른 사람이 낫죠.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서울시장 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철수 대표. 아니, 본인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자들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 나간다고 지금 어디 있는 그건데. 아, 그래요? 본인이요? 당을 살릴 수 있다면 나간다 이런 거예요. 나간다는 얘기죠. 혼자 다 나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대표를 뭐하러 하냐고. 야, 그만두고 또 영향력 과시 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그게 또 서울시장 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권투에서요. 한번 그렇게 빠지면요. 계속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캠퍼스에 눕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요. 어쨌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대야 협상의 선봉에 서 있으니까. 근데 그게 협상이라는 것이 말솜씨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힘 관계거든요. 국민의 지지. 이게 이제 최대의 협상의 지렛대거든요. 지금 등에 업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50% 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충제 계란 파문 한참 불었습니다.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까지 넘어와가지고 지난주 정말 난리가 난 한 주가 아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계란을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한 0.1개는 아니고 평균 한 0.67개 정도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할 때는 있던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많이 먹고 그래서 불안이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 빵에도 들어가고 간접적으로 먹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가공식품. 근데 가공식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찝찝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계란 파문은 났고 이거는 따지자면은 박근혜 정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제대로 처리 못했다.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수습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부 대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 끝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끝나가니까 손소 변호사. 네. 본인이 보기에 총평. 네, 총평이요. 위태위태한 면은 있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잘 수습된다. 그리고 또 이게 정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이 안 좋고 불만이 있었다면은 이걸 통해서 민심이 확 이반될 수 있었을 만한 일인데 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여전히 신뢰를 보내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습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전수조사도 네. 문제가 있었고 또 식약처장 네. 이 사태에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약사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의약품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식품 안전 그리고 또 살충제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냐라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농축식품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네. 농축식산품 네? 농림부 어쨌든 여기서도 농림축산부 줄여서 농축산수산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도 그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고 네. 그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맡긴 거죠. 그때부터 좀 이제 중심이 잡히는 거죠. 바로 그거야. 네. 그러니까 문제는 터질 수 있는데 네. 총리가 컨트롤 타워 탁 맡아가지고 식약처장한테 브리핑 있다고 할 거면 하지 마라. 네. 뭘 알고 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하니까 바로 공무원들 바로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만나 좀 확인해 주세요. 그 전남지사 시절에 이낙연 총리가 제로독감이었나요? 네. 구제역이었나요? 구제역인가? 굉장히 신속하게 잘 관리해가지고 한번 좀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로독감? AI? 정확히 지금 지사 시절에 국무총리 할 때도 AI는 잘 막았어요. 네, 지사 때도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실력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정 의원님은 제가 이것은 식약처 장하고 통화를 해서 사건의 전모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당한 부분도 그래요? 네. 식약처장이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유영진 처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8월 10일 날 기자들 몇 명하고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7월 말부터 유럽에서 이제 달걀 파동이 있었어요. 예. 살충제 파동이 있었는데 유럽의 살충제 달걀에 그 독성 있는 유해 물질은 피프로닐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피프로닐은 우리에서는 금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금지됐다. 그래서 유럽의 달걀 살충제와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피프로닐을 이것은 금지약품이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을 거다, 안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짐작을 얘기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는 사용 금지로 돼 있으니까 유럽은 했고,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달걀을 유럽에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는 스페인산을 수입한답니다. 근데 스페인산은 이번에 문제가 안 됐어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가 이제 문제가 됐고,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난리가 나서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나흘이 흘렀어요. 8월 14일에 한국의 달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14일 날 발견이 되고 15일 날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 거기도 참석을 못 했대요. 그래서 간부들을 소집해서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15일 날. 근데 16일 날 보건복지위에 갑자기 출석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켰다. 그러니까 조사를 시켰기만 했지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무능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막 난리를 친 의원이 있었어요. 그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네, 영상도 오늘 종편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 의원이 이 부분에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예. 1년 전에 식약처장했던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소비자 연맹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대요. 우리나라 달걀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 국감 때 기동민 의원이 그 식약처장을 대상으로 우리 달걀에 이거 그렇죠. 오염된 거 아니냐 했을 때도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식약처장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와가지고 막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16일 날입니다, 이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휴, 뻔뻔한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만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 그리고 17일 날 농해수위에서 또 출석 요구가 있었대요. 근데 못 나가겠다. 네. 왜냐면 전수조사를 시켜놓고 이제 우리도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농림식품부에서도 아무것도 안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다고 또 욕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 8월 10일 날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했던 것이 마치 발생 이후에 아무 문제 없다 한 것처럼 와전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냈다. 예. 그래서 뭐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드러 맞은 이제 결과고 이낙연 총리가 뭐 이렇게 버벅대냐 예. 브리핑을 잘해라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담당 과장이 좀 버벅거렸대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식약처장이 버벅거린 걸로 이렇게 되고 그것도 와전이다. 와전이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지시했던 것은 뭐냐면 식약처하고 그게 이제 총리실 산하잖아요. 그리고 농림식품부하고 좀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나가라. 그리고 브리핑을 해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은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이 피프로닐은 우리가 사용 금지인데 우리는 다른 걸로 뭐지 이게 무슨 8종 나왔어요, 8종. 8종 나왔는데 비펜트린? 비펜트린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다 했고 예. 900만 개 이상을 지금 이제 폐기 처분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이게 뭐 친환경 인증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식약처라든가 농림식품부가 이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A4 용지 하나에 닭을 기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원래 닭들은 진드기 이런 게 묻고 이렇게 균이 묻으면 모래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예. 흙목욕을 하고 예.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살충제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복지 뭐 농장 이런 것도 예.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문제이다. 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 살충제는 농약은 사용해도 된다. 허가하는 데가 농림식품부. 그것을 관리하는 데도 농림식품부. 그리고 식약처는 유통 관리 쪽만 담당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약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은 환경부에서 한다. 그리고 생산 쪽의 관리는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예. 유통은 식약처에서 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개선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끝에 발표를 해가지고 뭐야? 그럼 지금까지 뭐 왜 난리를 친 거야? 이런 거 있고요. 또 농해수위에 지금 식약처장이 가서 그 한국당 의원이 살충제 달걀을 매일 먹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맞냐라고 물으니까 만성 독성은 하루에 2.6개 매일 먹을 때 위해가 있는데 평생 달걀을 매일 먹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가 또 박살났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체가 잘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아는 용어인데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해 성분이 들어가더라도 바로 그것을 반감을 시키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뭐 30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폐기 처분한 거 이외에는 먹어도 된다 이런 건데 좀 찝찝하다 이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다 우리 인체가 소화 가능한 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식약처나 농림식품부도 사실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폐기한 거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한 거고 네. 그 위에 거는 이제 유통되는 거 먹어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일시적으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계속 모니터링하고 네. 뭐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이제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지 사육 이게 조금 이제 바뀌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케이지 사육하지 않고 그냥 평원에다 풀어놓고 키우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이 케이지 형식의 방식의 사육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까지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살충제도 지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다는 거 봐요. 홍익표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박정희 정권 때 빨리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먹거리 부분에서 너무 생산 가격에 비해서 사실은 값을 후려쳤다는 거죠. 쌀값도 안 오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식 영농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먹거리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제값을 받고 팔고 제값 좀 비싸더라도 예. 제값을 받고 사서 먹는 이런 좀 새로운 농산물의 생태계가 필요하다. 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방사해서 키워도 수익성이 나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케이지 사육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검사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한 번만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진드기는 여름에 난리를 친다면서요. 한참 더울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도 이제 다 알거든요. DDT 뿌리자 막 그러거든요. 예, DDT. 요즘에요? 옛날 시골에서 그때 네. 왜냐면 진드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 있잖아요. 풀 뜯긴다고 그러잖아요. 소 이렇게 풀먹을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소 등짝에 배에 뭐 찐득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거 피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흡혈귀 같은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거 떼줘야 돼요. 그러면 새끼 손가락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게 까만 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커요? 네, 커요. 그래서 그거를 떼가지고 딱 발로 밟잖아요. 그럼 피가 엄청 나와요. 찐득이. 이런 거머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많았어요. 근데 이제 농약을 뭐 70년대, 80년대 엄청 뿌려댔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몸에도 DDT 뿌렸는데 지금 이제 도랑에 가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환경으로 가자. 네, 이런 거죠. 원전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것도 파격 인사입니다. 예상을 완전히 깨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원래는 대법관 한 뒤에 대법원장 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다고 했는데 네, 뭐 하는 동안에나 네. 하는 도중에. 네. 그런데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법관 아닌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는데 지금 그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환영의 박수가 나오는 걸까요? 박지성이 국가대표 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히딩크가 아니었으면 박지성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축구계에도. 근데 발탁은 또 허정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처음에. 올림픽 대표. 허정무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맥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히딩크가 이제 발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히딩크식 발탁이다. 이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히딩크식 그 전술을 많이 쓰는 것 같아. 49년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이게 왜냐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관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그걸 깨버렸어요. 깼고. 근데 지금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었고 진보성향 법관의 모임. 그래서 야당은 아마 이거 가지고 또 딴지를 거는 것 같아. 이 대법원장도 청문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 문제를 또 이해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울법연구회보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여기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이 여기 회장이었는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지금 뭐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 사법부 개혁의 어떤 기술을 들어라 이런 의미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와해된 건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예.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와 약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찌되었든 그 후에 있었던 그 후에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지고요. 예.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우리법연구회를 잇는 거 아니냐. 판사들의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그런 법원 내부의 지적이 있었고 그걸 또 못마땅해 하는 좀 뭐 정권도 못마땅해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압박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판사들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한 거 아니냐. 예. 성향에 따라 판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워낙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 조사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상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 요청을 판사들이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사표를 던진 판사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아직 그 단식 투쟁하고 계신 분들 열흘이 있더라고요. 넘었어요. 예. 인천지법으로 아는데 인천지법에서 물하고 소금만 섭취하고 지금 열흘 넘게 단식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 특히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 법원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내부의 지적이 있는데 그걸 무마하고 덮는다?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로 이제 임명권자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마 개혁을 뜻하는 그런 인사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지금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은 네. earthquake 지진 아니에요? 지진이요? 뭐 그렇죠. 굉장히 큰 뭐 기술을 엄청나게 뛰어넘었다는데 원래 검찰 같은 경우는 기술 뛰어넘은 인사하면 앞에 사람들 다 사표 쓰잖아요. 네. 이 판사들도 그러나요? 과거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죠. 여전히 환경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좀 그런 문화가 좀 둔해졌다 했는데 이 정도까지 흔들어 버리면 여파가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저 만약에 네, 지금 손수 변호사가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저 40살입니다. 40살이잖아. 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네, 그러면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검사들이요. 네. 저에 대해서 파헤쳐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그래? 네. 그러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41세부터 다 옷 벗는 거야? 연령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기수로. 기수로 하지. 기스로 따져가지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파격이라고 한다면은 그 뭐 옷을 벗고 말고 그럴 논하기 이전에 뭐 전면적인 그런 그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대법원장이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누구요? 검찰총장 시키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자꾸 저 욕먹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저는 아니.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훌륭한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런 거. 그래요, 저는 그래요.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지금 김명수 신임 후보하고 13기 차이가 나는 사법시험.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난 차이인 건데. 네,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그런데 뭐 저는 50대 정말 오래간만에 50대 대법원장이라 그래서 네. 굉장히 젊을 줄 알았지만 58세도만 뭘 58세 있고 환갑이 그래 내일모레요. 뭘 젊지도 않지만은 그래. 그리고 판사 경력이 30년 넘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나보다 뭐. 5살 많구만.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 그런데 뭐 경륜이 부족해서 뭐 리더십에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 이런 또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모 신문에서 에이씨, 그거 어느 신문이에요? D일보.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거 정치적 피향성을 들었어요. 민주당 뭐 진보신당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뻔할 뻔짜 같은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이념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렇게 또 몰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아, 국무총리랑 똑같네요. 네,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뭐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동의겠지만. 아니 근데 그 지금 민주당 이외에 40석 갖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안철수 대표가 새로 되면 뭔가 아니, 또 각을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순순히 과연 해주겠느냐. 아이고 이 근데 정도는 안철수가 해줘야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당 대표가 되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듣겠지.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당 대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있잖아. 당원 대의원이 투표하니까. 국회의원 자강력은 지금 국회의원들 장악력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요. 또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만나러 춘천에서 왔는데 시외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네. 혼자서 왔다고. 이것도 좀 많이 기사가 그거는 났더라고요. 이제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춘천지방법원장의 임무가 아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왔습니다. 아, 쇼통이야? 네? 쇼통이야? 글쎄요, 이거는 아니, 쇼통이라고 문재인 보기에는 정부 뭐, 예. 임명받은 분들은 네. 다 왜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좋아? 제가요, 좋네. 우리 이순진 합참의장 있잖아요.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한다. 42년간 45번 이사를 했고 공무 이외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서 캐나다 항공권을 선물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순진 합참의장이 퇴임 이사를 하는데 울먹울먹 하는데 그 아들도 군인인가 봐요. 아들이 참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직업군인요? 예, 보고 있는 것. 그 장면이 정말 진한 감동.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안보 불안이 또 어쨌든 했는데 군인들의 또 사기도 네. 박찬주 대장 그 갑질도 있었고. 네. 근데 이분이 참 파팜이라고 들어봤어요? 파도 미담뿐. 그렇지. 이분이 파팜이더라고. 파파괴도 있습니다. 뭐요? 파도 괴담뿐. 그런 거구나.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세월호 유가족도 초청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유민 아빠가 가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전달했는데 야 이게 또 운명인가 봐. 예. 교황한테 편지를 전해준 날이 딱 3년 전 8월 16일이었어요. 근데 청와대에 또 초청받고 들어간 게 8월 16일이야. 그래서 대통령한테 또 편지를 드렸어.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유가족들이 굉장히 이번에 또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네요.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별 얘기가 없어요. 없는 거 보니까. 예. 국민의당만 협조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꿀 오소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 좋아요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촛불 전국부터 문재인 정부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아름다운 행보와 대통령을 향한 어이없는 공격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뜨거운 다짐. 이 시대의 참 대통령을 두 번 다시 잃지 않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담은 좋아요 문재인은 신세대 만평 스타 고군 작가가 그린 재치발랄한 그림 100장과 가슴 벅찬 글입니다. 정청래 의원님, 박원순, 이재명, 최성시장, 배성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등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신규 광고입니다. 책인데 좋아요 문재인이라는 책입니다. 북로그 컴퍼니에서 발간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추천사를 썼네요. 이 작가가 정의당이 아닌데 청래당 미안해요. 작가가 청래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고군 씨 알아요. 알죠? 제 팬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청래당 당원이군요. 이분이 이제 컴퓨터로 그리는 그림. 예. 그 전문 화가인데 예. 촛불 시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벽에 붙여놨죠. 예. 그래서 저 인물 한 명 한 명 상징적인 인물을 다 일일이 섬세하게 다 그렸는데 예.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맨 중앙에 촛불을 들고 있는데 예. 손석희 아나운서가 뉴스 보도하는 거 있잖아요. 태블릿 네네. 보도하는 거. 네네. 그게 제일 컸어요. 예. 근데 그걸 JTBC에서 보고 사갔다나 봐.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좋아요 문재인이라고 예. 한 편의 서사처럼 그림으로 쭉 하면서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글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예, 재밌어요. 예.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 일단 그림이 너무 좋아. 그림이 너무 좋고 이렇게 아까 큰 사진 같은 게 보면 이게 누가 누군지 이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예.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도 특히 그런 사진 그림 정말 좋아합니다. 78페이지에 주목해 주세요. 이원님 나옵니까? 하여튼 뭐 그건 보십시오. 지금 볼게요. 78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뒤에 바로 뒤에 있는 인물이 있죠. 똑같다. 네. 너무 근데 잘생기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나를 너무 미화해서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좋네요, 진짜. 예. 근데 비슷해요 다. 정말 누군지 보면 딱 알겠네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문재인. 이 책이 8월 25일부터 출간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인터넷 책 판매점에서 지금 팔고 있다고 하네요. 예스24, 알라딘, 교보 온라인, 인터파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대박 조짐이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사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배지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책 구입하시고 배지, 거치대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좋아요 문재인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 출판사 사장님 또 작가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하네요. 오, 그러시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예약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래당 총재로서 긴급 포고령을 내립니다. 예. 청래당 당원들께서는 이 책을 사서 들고 전철로 버스로 직장으로 가슴에 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가격은 안 나왔네요. 얼마지? 예. 가격은 묻지 마세요. 안 모를까요? 예. 고홍석 씨. 예. 그림 너무 좋다 이거. 그래요. 이 작가는 안 나왔어요?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출판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고 적혀있네요. 아니 뭐 그 이분이 저한테도 그림 하나 그려줬어요. 아, 그려줬어요? 네, 그려줬어요. 그 지금 정치 밖에 와 있어요, 지금 밖에. 그래요? 정치 알바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항의하기도 했어. 왜? 왜요? JTBC에서 뭐 프로그램 나온 그렸는데 내가 없더래. 그래서 우리 남편 왜 없냐고. 그랬더니 저분께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기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이랬다고. 뛰어가는 사람? 예. 뒷모습이었나? 옆모습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어쨌든 고마워요. 우리 저 정치 알바도 한번 그려주세요. 요 4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자, 늦게 오셨습니다. 네. 손혜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손혜원입니다. 오늘 무슨 행사 있었습니까? 상가 좀 갔다 왔어요. 아, 상가. 네, 오늘 요새 그래서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예, 오셨군요. 결산 때문에. 아니, 선거도 오래 나오는데 또 상가를 방문하고 있어요? 아, 그 상가 말고 다른 동네. 삼성의료까지 갔다 왔어. 그 이재현 선생님이라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모델 일기예요. 원주에서 주먹으로 완전 동네를 쓸어담던 분인데 이제 남성 모델이 이제 1호. 근데 정말 멋진 분이셨는데 남성 모델이라고 나는 너 충량씨밖에 생각이 안 나. 아니, 그보다 더 위죠. 그보다 훨씬 네, 위죠. 이재현 선생님. 그 모델 라인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모델들 등용문을 만들고. 그 회장님 아니었어요? 회장님. 저도 그분 아는데. 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각 직업별로 베스트 드레서를 항상 뽑는데 작년에 이제 저를 뽑은 거예요. 아, 그분이 뽑아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의상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갔었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이분이 모자를 쓰고 칠부 바지를 탁 입으시고 반짝반짝한 넥타이 구두를 신고 올라가셨는데 폐암 투병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인사 말씀하시면 우시는 거예요. 올해도 너무 어려운데 이 전시를 준비를 했다. 이 행사를 그러면서 근데 그 옆에 이제 뭐 그 우리나라에 너무 유명한 그 디자이너들 뭐 지춘희 씨니 무슨 뭐 이런 분들 뭐 진태욱 씨니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갖고 저 양반이 이 마지막 같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아, 몰랐구나, 사람들이. 아니 다 알았지. 근데 이제 이 자기가 투병하면서 올라가면 자꾸 울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마지막 같다. 이게 마지막 같은 얘기를 본인이 하신다더니 아, 이분이군요. 예, 돌아가셨어요.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예. 공부를 저 많이 한 분은 회장님 아닌데. 초청으로 난생 처음 란제리 쇼 갔었어요. 그때 하얏트 호텔인가 어디서. 언제요? 저 초선 때. 초선 때 제가 문강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난생 처음 란제리 쇼에 갔는데 진짜로 남자 몸이 진짜 이쁘더구만. 남자만요? 남자 란젤이었구나. 아니 여자 란제리 남자 같이요? 란제리 같이 네, 다 했는데 네. 근데 남자 란제리 쇼를 저는 이제 처음 본 거잖아요. 근데
야, 몸이 이렇게 남자가 예술적으로 이쁘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근데 어제도 갔다가 내 몸하고 비교가 많이 되더군. 어제도 이제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그 교문이가 엄청 늦게 끝났어요. 11시에 끝나갖고 못 가고 이제 오늘 갔는데 오늘 가셨구나. 저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된 게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이 썰렁할까봐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꽃도 많고 그리고 이게 이 탤런트나 이 디자이너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선생님은 모델이셨는데 그런 모델들을 우리나라에 배출을 시켰던 그 모델 라인이라는 협회를 만드셨고 이제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이런 분 뭐 한해글 그분 분들한테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갔다가 혼자 갔다가 그냥 갔다가 갔다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야, 근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옷 입는 게 야 너무 말도 못하죠. 근데 나도 저렇게 입고 이제 72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까웠어. 그래요. 고인의 명복을 잘 빌고. 다녀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홍준표 얘기했으니까 홍준표 얘기 조금 해봅시다.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최근에 콘서트를 한다고 뭐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것 같은데 박근혜 출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 직전에는 의리가 있지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지기작대기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2달 만에 이렇게 팍 바뀌었을까요? 에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은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한 거예요? 정치가인데 뭐 그 정도 감이 없겠습니까? 정치 가라기보다는 정치꾼에 가깝죠. 가보다 꾼이 밉니까? 네? 꿀이 낮지. 낮으니까. 꾼이 한 수 입니까? 꾼이 낮은 거죠. 낮아서 저렇게 하는 거죠. 머리는 더 많이 쓰는데 항상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그 라인입니다. 그럼 정치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 책을 봤군요. 김대중 제 대통령 같은 책에서 내가 분들은 꾼이 위대한 없었는데. 정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데 당 내에는 여기에 대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당장 뭐 같은 당은 아니지만 저는 좋은 없을 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다들 눈치가 있는 건데 자기들이 그거 지금 거기서 무슨 반발을 하겠습니까 이미. 김진태 이런 사람. 의외로 안할 눈치 것 없는 같아요. 국회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눈치 없어도 다 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큰 반발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특히 대구 네. TK 출신 국회의원들은요. 다음에도 두고 봐라. 박근혜 또 울먹이면서 선거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건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를 향해서 정치 잡놈이라는 표현가 있었어요. 오늘 당은 다르지만. 그래서 TK 국회의원들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문에 당선된 박근혜 키즈들 있잖아요. 예. 지금 초선들 뭐 정종섭 의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곽상도 뭐. 곽상 이런 분들은요. 진박. 예. 그러고 싶지 않아도 오버하면서 반발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것 같아요. 자, 합니다. 그럼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홍준표가 저렇게 입장을 확 바꾼 거는 바른정당하고 다시 합치려고 그런다. 어디요? 바른정당이랑 다시 합치려고 그런다. 합치려기보다는 빼내오려고 그러죠. 빼내오려고. 네. 명분 쌓기다. 그래서 일단 원내 교섭단체를 무너뜨리자. 이 작전 같은데. 황영철 아웃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한석 날아가는 거잖아. 지금 딱 20석이죠? 바른정당이. 왜 선거법인가요? 네, 선거법. 네. 근데 이제 판도라에 어제 이제 정병국 의원이 나왔어요. 전 대표. 홍준표 얘기 딱 나오니까 얼굴이 굳어지면서 난 그 사람 얘기 안 하겠다. 그래요? 얘기할 가치도 없다. 우와. 그렇게 나오고요. 이혜원도 엄청 싫어한 것 같은데. 하태경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나왔었잖아요. 이혜원 대표도 그렇고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럼 그쪽이랑 다시 합치기 어렵겠네. 당대당 합치기는 어렵고 네. 이제 이탈자는 생길 수도 있죠. 빼내갈 수도 있죠. 한 명만 생겨도 사실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치명적이죠. 근데 정청래 의원님 그분하고 정병국 옛날 장관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구원이 좀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친해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래서, 욕하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친해졌어요? 네, 그다음에 친해졌고 쿠바에 갔었고요. 같이 가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병국 의원은 문강의만 했어요. 네. 오로지. 네네. 그러다가 11년 차에 장관 됐죠. 문체부 장관이 됐는데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책 내용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당에는 정병국 의원 정도의 마인드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병국 의원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도. 그러니까. YS 막내 수행비서 했었죠. 그거 따로 불렀잖아요. 뭐, 그 원희룡하고 정병국, 남원정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예. 그 정도는 뭐 말이 통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 어쨌든. 그러면 저런 건 어때요? 지금 교섭단체가 위태위태한 바른정당이 네. 국민의당과 합치는 거. 안철수가 대표가 돼서 러브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합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 좀 합쳤으면 좋겠고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당 당원들이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 혹시 탈당하는데 받아주면 가만히 있나 보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옛날에 그 정치사에서 보면 그 탈당하면 또 받아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그랬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수 정치를 했을 때고 지금은 당원 중심의 정치니까 네.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근데 만일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사람이 탈당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자기 개인기로 당선이 돼. 네. 당선이 돼서 민주당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소속 나갔다가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나 반대할 이번 이유 없어요. 지선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특히 원활히 당연하죠. 많겠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탈당한 사람 복당할 때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1년. 1년이에요. 아유, 하면 다 해요, 그거야. 아니요. 아니 그냥 그건 그런 1년. 규정도 있다는 거죠. 아니 1년 규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1년 안 됐는데 받아들였잖아요. 단 하면서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네. 정치인데 뭐 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8개월 정도 네.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상태면은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본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대구시장, 경북지사 정도만 제외? 정도만 제외하고 네. 지금 현재 상태를 하면 언니령 어떻게? 안 돼요? 아. 어렵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봤잖아요. 또 네. 가봤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예. 경기도지사는 뭐 여론조사하면 완전 차이 나더라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제주도 쪽에 후보는 있나요? 지금 김우남 네. 제주도당위원장이 네. 준비하고 있죠. 경남은 어때요? 경남하고 부산. 경남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경남의 뭐 밑바닥 당원들 같은 경우는 김경수 의원이 나오면 이길 것 같은가 봐요. 허성무 소장도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죠. 청와대 비서관. 근데 김경수 의원이 나오면 이길 것 같으니까 김경수 의원이 나왔으면 하죠. 근데 의원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거 가는 게 또 약간 좀. 또 도민들이 원하고 부르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경남도지사에 나왔다가 그렇게 큰 표 차이가 아니게 떨어졌어요. 홍준표한테. 네. 그렇죠. 지금 완전 다른 일이니까. 만일 진짜 김경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뭐 그건 생각해 볼 그건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국회의원과 지금 그 도지사하고의 그 위상은 어때요? 하나는 정치가고 하나 행정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도지사도 행정가라고 볼 수 있나요? 경남도지사도 정치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출직의 권위는 유권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면 1000만이잖아요. 네. 경기도지사는 1100만, 2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20만 안팎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포 갑을 합하면은 40만. 40만인데 구청장은 40만이잖아요. 국회의원은 20만이고. 기초단체장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은 또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더 하실 제가 말씀 있습니까? 김경수 의원이라면 안 갈 것 같아. 저는. 그럼 뭐 왜냐하면 이 국회 안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나이 같아요. 고민을 할 거예요, 본인도. 또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또 않을까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근데, 예. 정치인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정해주는 수도 있지 않나요?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다 안 정해줄까요? 정해주나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야, 안 되나요? 정해줘요. 그 중립을 위반한 아니, 건데. 여당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알려지지 않는 일화 하나입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 우리 참여정부 때.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네. 보문고. 네, 선배님인데 고고. 하루는 급히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때 혁신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의 뭐 대명사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용섭 장관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정 의원 저기 큰일 났어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침을 먹자고 부르시더니 당신 충남도지사 나가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가라는데 어떻게 또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지사 홍보위원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선거를 치렀어요. 직인이 졌어요. 그때 이완구 지사한테. 근데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영교 장관도 잘 알았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수석도 시켜주고 행자부 장관도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방선거를 참패할 것 같은데 당신이라도 나가서 열심히 싸워줘라. 근데 그 부탁을 거절을 못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PK 출신, TK 출신만 보이면 국회의원 나가라 그랬어.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지역에서.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 못하죠. 알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알려지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더라도 나가라.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랬는데 봉화마을에 계실 때는 주변 측근들한테 정치하지 마라. 그렇게 또 얘기하시죠. 그게 진담인가요? 네, 진담입니다.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 도민들이 홍준표 도지사 되고 나서 굉장히 고생하셨으니까 경기고소원이 또 욕심이 날 수도 있죠. 그걸 또 봤으니까. 무상급식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을 때 플래카드가 붙었잖아요. 준표 내놔. 지역 주민의 자존심도 약간 좀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긍심도 좀 금이 가고. 네. 그건 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화를 바꾼다 111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112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선의 키워드 분석 예고해 주세요. 주진우. 네. 정발위. 예, 주진우, 정발위 두 가지. 지금까지 키워드 중에 가장 섹시한 키워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주진우 기자랑 전화 통화 하나요? 해외 나가 있습니다. 예, 해외 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받으라 그랬더니 의원님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돼. 잘하는 데로 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어제 전화 왔어요. 전화 될 거예요. 검찰 알바 콘서트 했다면서요? 토크 콘서트. 그래서 네, 했습니다. 왜 난 안 불러요? 어머, 너무 귀한 분이라 안 오실 것 같아갖고, 그랬다. 그러지 말라고 야단 직사게 맞고. 예. 외국가 있다는데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때문에 잘렸는데 방송 시간 때문에 원래는 이런 게 마지막 신이었나 봐요. 어떤 분이 국민이 책을 한 권 선물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고 그다음에 셀카 찍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엔딩 장면이 이제 있을 예정이었대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또 이렇게 길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각본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즉석에서 했다는 거죠. 뭐 권리당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게 아쉬웠고 근데 본인이 막 장관들마다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것은 각본이 전혀 없었던 거고 사전 질문지도 받지 않았고 근데 그 국민보고대는 뭐 당연히 사전 질문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컴팩트하게 1시간 정도 그렇죠. 생중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뭐 살충제 계란 문제라든가 혹은 뭐 사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핵 문제라든가 원전 문제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대통령이 굳이 하지 않아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해주십시오. 오늘 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데 손수호 국민께서 질문해 주세요. 그 뒤에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뒤에. 그렇구나. 대본 좀 보세요. 대본 안 읽으니까. 네. 그 뒤에 가서 제가 그럼 따로 질문하기로 하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왜 똑같은 방송을 공중파 3사, JTBC 이렇게 방송 중계했냐라는 비판. 그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대통령 인기가 지금 8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방송하고 누구 방송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강제로 시켰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야당들에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판은 일정 부분 앞으로는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지상파가 돌아가면서 해도 되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그리고 방송사 여러 개 한다고 해서 시청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볼 사람은 다 봐요. 근데 6개 방송사 합쳐서 12%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KBS부터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국가기관 방송이니까. KBS 한 채널을 했어도 그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 예전에 왜 뭐 월드컵 이런 거 똑같은 경기를 뭐 사무사에 다 해주고 좀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한테도 똑같은 1시간을 달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도 그럼 대통령 된 후에 30년 후에 하세요. 그래요. 30년 후엔 됩니까? 50년인가? 50년 후에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즉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0년 후에 하세요. 지난주 18일이 이제 그 DJ 서거 8주기였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사거리에도 플랜카드 걸리고 그랬었는데, 8주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 추도식 다녀오셨습니까? 못 갔어요. 그 전날 서당회에서 제가 깜짝 출연해가지고 김홍걸 위원장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못 갔고 대신 DJ를 하루 종일 생각한 그런 날이었죠. 홍준표 대표는 거기 가서 뭐 졸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DJ 서거했을 때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추모사 네. 그걸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진짜 일필 휘지로 2시간 정도의 원고지 한 40몇 정도 진짜 일필 휘지로 막 썼어요. 옷자만 고쳐서 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참 감사하다. 네. 우리나라의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어서 참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썼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당신이 쩔뚝거리며 걸어서 그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죠. 저 홍준표 네. 대표에 대해서 참 이번에도 많은 걸 느꼈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죠. 또 뭐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보인 그 태도가 이게 어떤 태도? 뭐 눈 감고 뭐 잤다니까. 뒤로 쭉 이게 잤어요. 젖히고 그게 그럴 거면 안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나 또는 뭐 업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령 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사실 고인에 대한 모욕이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좀 그 광경 보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손수 변호사 네.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정의수호 선수. 아니 너무 좀 그랬어요. 그때. 네. 홍준표 씨는 좀 알다가도 모르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 우리 젊은이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행사를 신촌 이런 데서 하자. 그러면서 젊은이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한테 사회를 맡기자. 그래서 김어준을 선택했나 봐. 퇴짜. 그래서 김어준을 섭외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김총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앞으로 그런 섭외가 들어오면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정청래라는 사람이 있다. 정청래를 불러서 사회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가려고 초청이 있으면. 네. 가서 계란 맞는 거 아니에요? 가서 계란 맞는 거 아니 아니야? 초청해놓고 계란 던지겠어? 그들은 뭘 할지 모르고. 뭘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손수호랑 같이 가자고. 저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1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일찍 다녀요. 네, 죄송합니다. 종편 갔다 왔어요? 네. 요즘 핫한 게 뭐예요, 종편에서? 요즘 핫한 거요? 없어요? 100일? 송선미 씨 그 일이 제일 핫하고 또 좀 쥐어짠 듯한 느낌이 있는 게 탁현민 행정관. 탁행정관. 네, 오늘 국회 탁행정관 쑥 들어갔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나온 거예요? 국회 오늘 운영위원회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한번 또 호배 팠죠. 조국 수석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또 그런 질문도 하고. 그게 있었어요. 여성부 장관. 예. 네. 여가부 장관이 뭐 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약간 좀 이상한 뉘앙스로 들려서 대통령한테 청문회 때 네. 건의한다 그랬는데 건의했냐? 네네. 건의했는데 뭐 그 이유 내가 힘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무력감을 느꼈다고 그랬나요? 네, 좌절감을 느꼈다고 그랬나? 뭐 근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진 거죠. 그렇죠. 더 해야지 그러면서. 네. 근데 탁행정관 그 화면으로 보니까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 아마 마음 고생을 굉장히 지금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만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게 살이 빠졌지. 예. 한마디 하세요. 옹호를 해줘야지. 제 인사 소개부터 해주세요.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궁금인 정청래입니다. 네. 송선미 사태라는 게 뭐예요? 사태가 아니고요. 사건이죠. 탤런트 송선미 씨 아세요? 몰라요. 송선미 씨라고 탤런트가 있는데 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했어요. 네.
남편이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뭐 아주 완전 신혼은 아니고 아이도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현장 변호사 체크됐어요. 사무실 회의실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변호사가 주겠다는? 아니요. 변호사가 아니라 원래 그 변호사 사무실의 그 회의실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의뢰인들끼리 사적으로 뭐 이제 쓰기도 하죠. 네. 회의가 있고 이제 서로 뭐 단판을 짓거나 그래서 갈등이 있던 사람들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친척간이라면서요? 네네. 이제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범인은 바로 잡혔겠네요. 네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다 자, 잡혔죠. 미리 칼을 들고 간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범죄잖아. 계획범죄죠. 그럼 네. 계획범죄 살인이 굉장히 오래 받겠네요. 한 20년 이상 받겠네요. 뭐 국가별로 좀 다른데 영미법계에서는 뭐 살인도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요. 뭐 1급 살인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고 하지만 뭐 다른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흉기를 예. 이제 살해 도구를 준비해 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세히 묘사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좀 한 번에 타격으로 예. 또 굉장히 약한 부위를 또 이제 타격해가지고 살해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상속 갈등 때문에 양자가 갈등된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송선미 고인이 상속 분쟁이 있는데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 소송에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 하고 한 사람이 이번에 가해자가 된 거죠. 종편에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걸 없을 것 같은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만큼 뉴스가 뭐 그렇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데 또 연예인에 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어떻게든 좀 꺼리로 삼으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런 일이 있었네요. 타격전 행정관하고 전화통화 해봤죠? 네. 예. 뭐 가끔 자주 합니다. 예. 어떻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살이 쭉 빠진 거면 그런 것 같아요. 심하게 하죠. 심하게 하고 좀 안쓰러울 정도죠. 근데 일을 할 때는 생각이 안 난대요. 안 난다고. 근데 이제 퇴근할 때 이럴 때 내일 또 출근해야 되나 이런 건데 언론에는 안 나온 그걸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약간 회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했겠죠.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서 예. 대통령이 이제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면 본인은 이제 본인도 벌써 이제 그만두고 싶었나 봐요. 아니, 그렇겠죠. 그럼 내가 뭔 영화를 어쩌고 그 욕을 들어보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뭐 대단한 대통령이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신임이 워낙 두터워서 본인이 또 뿌리치고 나올 수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 야당은 정치 공사하는 것 같고 조용했는데 다시 또 불거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문제를 또 키우기 위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하고 나왔겠죠. 또 조국 수석 왜 안 나왔냐 또 이게 연결시켜가지고 또 인사 난맥상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보다 인사남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초기에.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대국민 보고 예. 오늘 좀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알아봤더니 거기에 뽑혀서 간 분 중에 한 분이 네. 저랑 북유럽 여행 같이 갔다 왔던 한림대 의대 교수 신태영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환자 안전법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99개 정책에 이제 뽑혔어요. 그분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인데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냐 했더니 한 달 전쯤인가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리 배정이 지정석 몇 석 이외에는 없었대요 따로. 그래서 이제 밥 주길래 밥 먹고 올라갔더니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껴서 맨 중앙에 앉았대요. 가운데쯤에. 근데 거기가 제일 사각지대더래. 거기는 안 비춰지더라고. 그리고 뭐 지금 표도 그렇죠. 안 나고 또 아무리 뭐 발목을 잡아도 뭐 지지율이 또 떨어지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에라 모르겠다 반대. 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100%예요. 100%. 네네네네. 그리고 뭐 100일 평가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인가요?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하고도 협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은데 네. 당대표가 되면 이게 삐끄덕거리던 여야 불협화음이 더 세질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극중주의는 그렇죠. 뭐냐면 극도로 문재인을 싫어하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걱정이야. 그래서 안철수가 이제 안 걱정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예. 안 걱정이면 걱정이 아닌데 이원주 의원의 반란 가능성 없습니까? 이현주가 돼도 골치 아파요. 아, 그렇네요. 근데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나마 예. 그나마 다른 사람이 낫죠.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서울시장 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철수 대표. 아니, 본인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자들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을 위해서 나간다고 지금 어디 건 그건데. 아, 그래요? 본인이요? 당을 살릴 수 있다면 나간다 이런 거예요. 나간다는 얘기죠. 혼자 다 나겠다는 얘기. 그럼 당대표를 뭐하러 하냐고. 야, 그만두고 또 영향력 과시 목적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그게 또 서울시장 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권투에서요. 한번 그렇게 빠지면요. 계속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캠퍼스에 눕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요. 어쨌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대야 협상의 선봉에 서 있으니까. 근데 그게 협상이라는 것이 말솜씨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힘 관계거든요. 국민의 지지. 이게 이제 최대의 협상의 지렛대거든요. 지금 등에 업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50% 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충제 계란 파문 한참 불었습니다.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까지 넘어와가지고 지난주 정말 난리가 난 한 주가 아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계란을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한 0.1개는 아니고 평균 한 0.67개 정도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할 때는 있던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많이 먹고 그래서 불안이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 빵에도 들어가고 간접적으로 먹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가공식품. 근데 가공식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찝찝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계란 파문은 났고 이거는 따지자면은 박근혜 정권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제대로 처리 못했다.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수습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부 대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 끝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끝나가니까 손소 변호사. 네. 본인이 보기에 총평. 네, 총평이요. 위태위태한 면은 있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잘 수습된다. 그리고 또 이게 정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이 안 좋고 불만이 있었다면은 이걸 통해서 민심이 확 이반될 수 있었을 만한 일인데 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여전히 신뢰를 보내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습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전수조사도 네. 문제가 있었고 또 식약처장 네. 이 사태에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약사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의약품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식품 안전 그리고 또 살충제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냐라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농축식품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네. 농축식산품 네? 농림부 어쨌든 여기서도 농림축산부 줄여서 농축산부 농림축산수산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도 그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고 네. 그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맡긴 거죠. 그때부터 좀 이제 중심이 잡히는 거죠. 거죠. 그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터질 수 있는데 네. 총리가 컨트롤 타워 탁 맡아가지고 식약처장한테 브리핑 있다고 할 거면 하지 마라. 네. 뭘 알고 하냐 이렇게. 질책하고 하니까 바로 공무원들 바로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만나 좀 확인해 주세요. 그 전남지사 시절에 이낙연 총리가 제로독감이었나요? 네. 구제역이었나요? 구제역인가? 굉장히 신속하게 잘 관리해가지고 한번 좀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로독감? AI? 정확히 지금 아니 지사 시절에 국무총리 할 때도 AI는 잘 막았어요. 네, 지사 때도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실력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정 의원님은 제가 이것은 식약처 장하고 통화를 해서 사건의 전모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당한 부분도 그래요? 네. 식약처장이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유영진 처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8월 10일 날 기자들 몇 명하고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7월 말부터 유럽에서 이제 달걀 파동이 있었어요. 예. 살충제
파동이 있었는데 유럽의 살충제 달걀의 그 독성 있는 유해 물질은 피프로닐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피프로닐은 우리에서는 금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금지됐다. 그래서 유럽의 달걀 살충제와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피프로닌을 이것은 금지약품이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을 거다, 안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짐작을 얘기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는 사용 금지로 돼 있으니까 유럽은 했고,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달걀을 유럽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 홍준표는 자기 사면 복권해준 사람이 DJ인데 참 예의를 좀 지켜야지. 나 참 웃긴 기사 처음 봤어요. 강남역에서 뭐 청년 그리기 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예. 채널A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 알아요? 경찰 추산 350명이 모였습니다. 3,500도 아니고 35,000도 아니야. 네. 근데 350을 굳이 경찰에서 추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뭔 행사? 그거 세봐도 되잖아. 네. 근데 처음에는 좀 청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자리를 채웁니다. 아, 그 자유한국당 행사였어요? 홍준표. 홍준표 행사? 네. 그렇군요. 그 DJ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이 사실 뭐 정권은 교체됐습니다만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뭐 김정은의 어떤 핵개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DJ가 있었으면 이때 어떻게 풀었을까?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 네. 연평 해전 때 거기서는 우리 배로 북한 배를 부셔버렸어요. 그 박치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인민군이 수십 명이 아마 수장됐을 겁니다. 네. 승리했죠 우리가. 네. 그리고 금강산에서는 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봅니다. 그래서 DJ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고 교류는 교류다. 결국. 이러면서 이제 양동 작전을 했을 것 같아요. 도발은 단호하게. 근데 이제 북한이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유훈 통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또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합의하고 한 분들은 존중해 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효희 여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절대 비난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김정은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미 미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예. 회견도 하고 또 지금 태평양 사령부 있죠. 사령관이 와가지고 선제 타격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로 가기 위한 진통의 예. 과정이다. 예. 그리고 그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손수호 변호사. 네. 8.15 대통령 경축사 들었어요? 네. 행사 어떻게 봤습니까? 행사를 네. 어떻게 봤냐고요? 본 소감. 소감이요. 대통령 잘 뽑았다는 소감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겉으로 보이는 게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래요.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네. 독립하면 3대가 망하고 이런 거 없애게 하겠다. 이 말 자체 하나라마도 우리 독립 이어서 유공자들이 좋아하겠죠. 3대가 대우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 저는 뿌듯하죠. 이제 대통령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의주시하면서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거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딱 입장을 하잖아요. 악수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제 징용 피해자인가 그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다리가 아프셨나 봐요. 예.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 다 일었으니까 본인도 일어서 예. 악수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계시라고 앉아 계시라고. 그 장면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예. 그것은 누가 시켜서 연출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네. 그 5.18 기념식도 그랬었고 8.15 광복절 행사도 그렇고 사실 이런 행사 뭐 TV 매년 중계합니다만 잘 안 보죠. 뭐 그렇죠. 그 행사고. 네. 그런데 요즘은 아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본다 그래. 어떤 게 또 연출될 근데 것인가. 이제 우리 동네 분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동네라고 하시면 어디입니까? 마포. 마포요. 네. 충청도 아닙니까? 예. 마포에서 이제 그게 알려졌더라고요. 그거 다 탁현민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 정도로. 그거 이제 다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 손수호 변호사. 네. 그 야당에서는 쇼통이라고 그러잖아, 쇼통. 네. 소통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안 좋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얼마나 지금 배가 아프겠습니까? 아, 배가 아프지. 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네. 이게 벌써 100일 지났으면은 또 여기저기서 누수 생기고 또 서로 싸우고 네. 이 지지도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지금 순항을 하기 때문에 너무 네.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신조어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쇼통도 그렇고 또 이제 퍼줄리즘. 네. 네, 포퓰리즘을 넘어서 퍼줄리즘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퍼준다는 또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그런 거 잘 만들어 갖고 써먹었는데 요즘은 네. 안 통하더라고. 해도 좀 안 먹혀요. 네, 안 먹혀요. 안 먹히고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뭐랄까 피식 웃고 말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좀 초조함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선거 또 1년 남았잖아요. 큰 선거가. 네. 1년도 채 안 남았네요. 예. 다음 선거 전에 어떻게든 뭔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정치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뭐 당연히 다 모두가 하는 거지만 뭔가 이상한 꼼수를 쓰거나 뭔가 직전 정권에 했던 그런 일을 비슷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손수 변호사님. 네. 쇼통 정부가 아니라 삼통 정부입니다. 삼통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삼통 정부다. 삼통이 치킨인데. 아, 그래요? 삼통치킨? 네. 삼통 치킨? 네네. 삼통 치킨 그런 것도 있구나. 역사와 소통, 국민과 소통, 미래와 소통. 삼통 정부입니다. 예. 쇼통은 됐고요. 쇼엔 그리고 무릎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슈엔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한 침대. 무릎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네, 쇼통이 아니고요. 쇼엔 광고였습니다.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하지요. 딴지마켓에서 이미 검증받은 쇼엔 침대 업계 최초입니다. 2주 체험 정책. 2주 체험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환불 조치 하면 됩니다. 한번 그만큼 제품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통가죽으로 사용한 쇼엔 더 편한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썼고요. 세계 최초 실리콘을 이용한 소파와 아이들을 위한 매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산에는 쇼엔 전시장도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 검색창에 쇼엔 침대 또는 쇼엔 이지 찾아보세요. 예. 문의전화 02-2038에 2190부터 1번까지 2190부터 1번까지입니다. 2038 2190부터 1번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광고는 무릎핀 광고였습니다. 네, 무릎핀. 바이로메드에서 만든 무릎핀인데요. 관절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 그리고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관절 건강 관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 장년층, 노년층,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아니면 이 일을 할 때 관절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필요하시죠. 관절 많이 사용해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홈페이지는 큐어몰입니다. www.curemall.co.kr 네이버 다음에서 무릎핀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조금 더 지났는데 일단 100일에 대해서 우리 손소 변호사 그리고 정책론 의원께서 나름대로 평가 한번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아까 얘기했던 살충제 계란으로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고 전문가로서
제가 평가하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짧게 하고 전문가께서는 그 뒤에 하시는 그 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호 변호사가 짧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 이게 의원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면 이게 순서가 영 이상한 것 같아요. 예, 하세요. 저는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아니 이게 또 탄핵과 파면에 이어서 또 수립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들어온 정부인데 여기에서 뭔가 삐끗하고 뭔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정말 2배, 3배로 더 그러면 나라가 실망할 수 망하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걸 보여주듯이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했던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잘 순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뭐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트집잡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쭉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질문은 일단 소감부터 얘기하고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국가 경쟁력을 항상 평가합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세계 경쟁력 11위까지 올라갔어요. 이명박 정부 때 19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의 국가 이거 있잖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세계 20위 중반 후반의 국가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저는 이제 이 순위가 좀 오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미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래서 영국의 그 록 페스티벌에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문덕 깃발을 들고 갈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참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요 문재인. 이것이 취임 100일 날 선물로 검색어 1위로 올라갔는데 저도 고마워요 문재인 이렇게 외치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 잘 해주시고 지금 같은 지지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거의 문재인이 개인기로 돌파했다고 보거든요.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은 좀 입법을 통해서 어떤 개혁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대통령의 개인기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뭐 뭘 해도 반대할 거니까 나 다른 정당하고 이제 좀 지금까지와 또 다른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첫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뭐 잘해도